여러분 안녕하세요. GTF에 빠진 키쌤입니다. 오늘은 문법 마지막인 조동사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워볼까 해요. 이 조동사는 GTF 문법에서는 현재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조동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여기서 조라는 것은 도울 조자를 써서 동사를 말 그대로 도와주는 거예요. 동사가 있다면 거기다가 가능성이나 추측이나 아니면 허가, 의무, 충고 등의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빈칸 앞뒤 문장을 해석해서 가장 적절한 단어의 뜻을 골라야 하는 의미 파악을 해야 되는 유형입니다. M 유형이라고 했죠. 영어에서 조동사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GTF에서 출제되는 조동사들이 있습니다. can, could, will, would, may, might, should, must가 있습니다. 빈출 조동사의 개념과 그리고 그 용법, 즉 사용법에 대해서 암기하고 문맥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빈칸 안에 적절한 조동사를 골라야 정답을 맞힐 수 있는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유형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제가 말씀드렸던 can, could, would, may, might, 그리고 should, must 이 8개의 조동사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can의 과거 형태는 뭐죠? could이죠. 그쵸? 그렇다고 해서 can의 과거인 could가 현재하고 미래를 나타낼 수 없냐? 그건 아닙니다. Can I have some water? Could I have some water? 둘 다 가능하거든요. 물 좀 마셔도 될까요? 물 좀 주실래요? 라고 했을 때 can, could 둘 다 사용 가능하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an의 과거 시제인 could라고 해서 꼭 과거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요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may, might하고 will, would도 마찬가지로 따로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다면 첫 번째로 우리 can하고 could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an, could는 문맥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영어에서는 능력, 가능성, 허가, 부탁 등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능력입니다. 우리말로 바꾸자면 뭐뭐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되고요. 제가 예문을 갖고 왔어요. 최대한 실전 문제랑 비슷하게 예문을 갖고 왔습니다. Hummingbirds can fly not only forward but also backward, sideways, and straight up. Hummingbird 하면은 벌새거든요. 벌새는 앞으로뿐만 아니라 뒤로, 옆으로, 위로도 날 수 있다. 제가 아까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라고 했죠. 뭐 할 수 있다. 영어로 다른 말로는 be able to라는 게 있는데 이 be able to는 GTF에서는 출제되지 않으므로 여러분들이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어떤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이 용법이 나온 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캔의 두 번째 용법은 뭐뭐일 수 있다, 높은 가능성을 의미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는 뭐뭐일 수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네요. The software updates can be found in the download section of our website.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우리 웹사이트의 다운로드 섹션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했죠. 여기서는 이 찾을 수 있는 능력, 뭐뭐 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뭐뭐일 수 있다, 높은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능력과 그리고 가능성, 뭐뭐 할 수 있는지, 뭐뭐일 수 있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뭐뭐 해도 좋다라는 허가 또는 부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You can bring one of your friends to get a discount at the event. 리스닝 파트 2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요. 당신은 행사에서 할인을 받기 위해 친구 한 명을 데려와도 좋다라는 이런 뭔가 허가를 나타내는 거 있죠. 또는 뭐 Can you do me a favor? 뭐 내 부탁 좀 들어줄래? 이런 식으로 해서 해줄 수 있니?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GTF 문법에서는 조동사 파트에서는 잘 출제가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기에 can이 나온다면은 대부분 뭐뭐 할 수 있다, 능력, 그리고 뭐뭐일 수 있다, 가능성이라고 두 가지 용법만 생각해 주셔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can의 과거 형태인 could의 쓰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정말 간단한데요. could는요, 첫 번째, 일단은 can의 과거 형태잖아요. 그래서 과거 시점에서 있었던 능력이나 가능성을 표현할 때는 can이 아니라 could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I could play the violin when I was young. 여기서 제가 어렸을 때는 과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can이 아니라 could를 사용해야 돼요. 실제 문제에서도 can하고 could가 함께 나온 적은 거의 별로 없었지만 과거 시제일 때는 can이
보기에 나왔다면 이것은 제거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고난이도 포인트로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정리해 드릴 거예요. 자, could의 두 번째 쓰임. could라고 해서 항상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현재, 미래, can보다는 약한 가능성을 얘기할 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The rumor could be true 라고 하면은 The rumor can be true가 한 70%, 80% 정도라면은 The rumors could be true 60% 정도의 가능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소문은 진짜일 수도 있어. 이렇게 말이죠. 그렇다면 can하고 could가 같이 나올 수 있냐? 이런 상황에서는 can하고 could가 함께 보기로 출제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can보다는 가능성이 조금 적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could는 과거 시점에서 능력과 가능성을 표현하고 그리고 현재 미래 can보다는 좀 더 덜 약한 가능성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may하고 might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의미는요, 일단은 문맥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불확실한 추측과 가능성 그리고 허가, 부탁 등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may의 첫 번째 용법은 불확실한 추측과 가능성입니다.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는 뭐뭐일지도 모른다 또는 뭐뭐일 수도 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I don't know what time Violet finishes her school. She may be in class now. 나는 바이올렛이 언제 학교가 끝나는지 모르겠다. 그녀는 지금 수업 중일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앞에 문장이나 아니면 뒤에 문장, 이 문맥에서 내가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모른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can보다는 may가 조금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5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해도 좋다, 허가하고 부탁인데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may가 가장 친절한 표현이어서 can이나 could보다도 훨씬 더 공손한 태도로 부탁을 할 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 불확실한 추측과 가능성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된다라는 거. might도요, may의 과거 형태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시점에서의 추측과 그리고 허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Last Friday, Tom said he might come to my house the next day. 지난주에 톰이 그 다음날 우리 집으로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올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했었다. 여기에서 may가 나오기보다는 might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왜냐면 톰이 저번 주 금요일에 말했기 때문에 이미 과거 시점에서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쵸? 그리고 may보다는 더 약한 가능성. 아까 may가 한 50%의 가능성이었다면은 마이트 같은 경우는 30%의 가장 낮은 가능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그럴 가능성이 적다라는 의미로 The rumors might be true 라고 했을 때 그 소문은 사실일 가능성이 적다라고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고 해석하라고 저는 보통 권고합니다. 세 번째로는 will하고 would입니다. 이 will, would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미래 시제로 알고 있는데 문맥에 따라 단순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가 될 수 있지만 의지나 습관적이나 아니면 규칙적인 동작을 나타낼 때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will의 용법은요. 뭐뭐할 예정이다, 뭐뭐할 것이다. 단순 미래인 예정을 얘기할 때 거의 90% 확률로 뭐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will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ccording to the weather forecast, 일기예보에 따르면 it will rain tomorrow. 내일 비가 내릴 예정이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will의 두 번째 용법은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의지를 나타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We will do our best to pass the exam.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라는 표현에서 여기서 will은 단순히 그냥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라는 미래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거기에다가 will이라는 의지를 담아서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의미 또한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첫 번째 용법인 뭐뭐 할 예정이다랑 애매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용법 같은 경우는 자주 출제되는 경우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용법이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의뢰 뭐뭐 하다 아니면 흔히 종종 하다. 의뢰 뭐뭐 하다 아니면 흔히 종종 하다 같은 경우는 습관적이나 아니면 규칙적으로 계속 해왔던 것을 의미하죠. 예를 들자면은 Korean police will often 또는 normally usually go on a patrol in the midnight. 한국 경찰은 자주 되게 보통 의뢰껏 한다라는 거예요. 한밤중에 의뢰 순찰을 나간다. 이 표현에서 여기서는 will이 가장 적절한 게
often, normally, usually 같은 경우는 계속 해왔던 것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will, 세 번째 용법인 규칙적이거나 아니면 습관적인 동작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세 번째 표현은 고난이도 표현으로 잘 출제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온 적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will의 과거 형태인 would로 가보도록 할게요. can, could, may, might처럼 would 또한 과거 시점에서 미래를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Ken believed that he would become a doctor when he was young. 켄은 어렸을 때 그가 의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뭐 믿었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냥 믿었다라고 할게요. 지금 켄이 의사가 될 수 있었던 시점이 언제입니까? When he was young, 그가 어렸을 때라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will이 아닌 would로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이 상황에서는 과거 시제일 때는 would를 골라야지 will을 고르면 안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would의 용법이 있는데 아까 규칙적인 습관이 will에도 있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습관, 뭐뭐 하곤 했다라는 해석을 가진 과거의 습관 또한 나타낼 수 있습니다. Tom would go for a walk whenever he felt lonely. 톰은 그가 외롭다고 느낄 때마다 산책을 나가곤 했다. 이미 지나간 과거 시점에서 계속 해왔던 것을, 의례껏 해왔던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습관 또한 있다. 이게 또 비슷한 표현이 be used to 부정사에서 Tom used to go for a walk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be used to 부정사는 to 부정사 준동사랑 엮어서 여러분들이 해석하실 때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문제를 맞출 때 사용해도 되고요. 여기서는 그냥 would만 생각해서 뭐뭐 하곤 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would의 쓰임 2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should입니다. 이 should는요, 원래 shall의 과거 형태여서 원래 shall하고 should를 같이 가르쳐 줘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GTF가 3년 동안 shall을 출제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shall 같은 경우는 will로 대신해서 정말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약간 좀 옛날 용어로 뭐뭐 할지어다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좀 자주 사용하진 않습니다. 뭐 굳이 사용하자면 뭔가 권유할 때 shall we dance 아니면은 shall we go. 근데 이 상황에서도 will we go, 뭐 can we go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바꿔서 표현해서 잘 출제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hall은 빼고요. 그 should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should 같은 경우는 문맥에 따라 의무나 아니면 당연 그리고 충고 제한 등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의무 표현입니다. 뭐뭐 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흔한 표현이죠. You should not jaywalk even though there's no car on the road. 당신은요, 도로 위에 차가 없더라도 무단횡단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죠. 이따 배울 must보다는 강제성이 없고 약간 도덕적이고 좀 주관적인 의무를 나타낸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말로 해석했을 땐 뭐뭐 해야 한다. should not 같은 경우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두 번째, 일 것이다. 단순히 미래에 나타내는 뭐뭐일 것이다, 일 예정이다가 아니라 이거는 약간 당연성이 들어가는 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The story is written by a noted writer, so it should be true. 그 이야기는요, 한 유명한 작가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진실일 거예요. 진실이어야만 해요. 약간 뭐뭐 해야만 한다. 아니면은 뭔가 할 것이다 라는 당연의 의미가 들어갔을 때 얘기를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must에 비해서는 덜 확신할 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냥 당연한 것을 얘기할 때 야, 뭐뭐일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표현은 충고하고 제안의 표현입니다. You should take a scarf as it is snowing outside. 밖에 눈이 오고 있기 때문에 스카프를 챙기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죠. 뭐 요거 같은 경우는 또 의무나 아니면 당연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여기서 가벼운 충고나 아니면 제안, must보다는 훨씬 더 약한 충고나 제안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should 같은 경우는요, must랑 정말 많이 비교가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인 must를 한번 공부해 볼까요? must는요, 강한 의무와 필수 그리고 강한 추측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강한 의무하고 필수,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Anyone must not drive one's car after drinking alcohol. 그 어떤 사람도 술을 마신 후에는 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는 should보다는 뭔가 진짜 안 된다, 반드시 안 된다라는 강한 강제성이 들어간 의무나 필수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용법은요. 강한 추측으로서 모모임에 틀림없다라는 거의 99%의 확률로 추측을 할 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It must be cold today because I can see the snow outside. 오늘 반드시 추울 것이다. 왜냐하면 밖에 눈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 상황에서는 밖에 눈이 있으니까 반드시 추울 것이라고 틀림없이 추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모모임에 틀림없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방금 배웠던 조동사들을 A, B, C, D의 보기에 적절하게 넣어서 여러분들이 해석하셔서 풀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전 변형 예시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문제를 해설하기 전에 한번 멈춰서 먼저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The overseas sales of LG's new bendable 3D display products surged by more than 200% in the first quarter of 2022. LG Display products 빈칸 now be seen in the Times Square Plaza in New York, football stadiums in UK, and the ice hockey arenas in Canada. A, B, C, D 나왔죠? 자, 이렇게 선택지에 A, B, C, D 그냥 조동사가 우리가 흔히 아는 조동사가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100% 그냥 조동사 문제여서 이 조동사의 의미를 잘 해석해서 풀어줘야 된다라는 M 유형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 좀 골치 아픈데 A, B, C, D의 대략적인 뜻만 그냥 알고 여러분들이 대충 해석할 게 아니라 한 문장 한 문장 다 해석하시는 게 좋아요. 단어만 보고 풀 수 있는 F 유형과 달리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밖에 없죠. 전체적인 문맥을 보았을 때 여기 LG 디스플레이의 제품들을 뉴욕 타임스퀘어, 영국 축구 경기장 그리고 캐나다 아이스호키 아레나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가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A, B, C, D 중에서는 캔이 가장 적절하겠죠. 이게 바로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A는 must잖아요. must에다가는 첫 번째 아까 용법이 뭐였죠? 뭐뭐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용법 뭐였죠? 뭐뭐임에 틀림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would의 용법 뭐였습니까? would는 첫 번째로 과거 시점에서의 미래를 표현한다고 했고, 그리고 과거의 습관, 뭐뭐 하곤 했다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써놓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can이었죠. can 같은 경우는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뭐뭐일 수 있다라는 높은 가능성을 얘기한다고 했죠. 물론 뭐뭐 해도 좋다라는 허가나 아니면 부탁 또한 있지만 요거는 잘 나오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 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뒤에 있는 메인은요. 뭐뭐일지도 모른다, 뭐뭐일 수도 있다, 불확실한 추측과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뭐해도 좋다, 허가, 부탁을 나타낸다 했는데 요거는 잘 안 나온다고 했었죠. 캔보다는 낮은 가능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귀찮더라도 A, B, C, D에다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용법 이거 외운 거 그대로 쓰세요. 자, 그러면은 훨씬 더 정답률이 높아지거든요. 32점, 43점, 그리고 50점을 목표하는 학생들은 문법에서 조금이라도 한 문제라도 더 맞춰야 되기 때문에 물론 해석에 자신 없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만약에 청취하고 독해를 찍으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조동사 문제라도 어떻게든 시간을 들여서라도 맞출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목표 점수를 달성하는데 훨씬 더 높은 확률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 B, C도 귀찮아도 외우시고 쓰셔야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하셔야죠.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 가장 적절한 거는 캔이다라고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65점 학생들도요. 마찬가지로 문법 100점 맞으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 바로 가보도록 하죠. An engagement ring indicates that the person wearing it is engaged to be married. In Western culture, many wearers 빈칸 often wear it on the fourth finger on the left hand because they believe this finger has a vein directly connected to their heart. 자, A, B, C, D 나왔죠. 마찬가지로 조동사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약혼 반지는 약혼 반지를 끼고 있는 사람이 결혼한 상태가 될 예정으로 약혼이 된 것을 의미한다. 서양 문화에서 많은 착용자들은 이것을 왼손의 네 번째 손가락에 주로 착용한다에다가 조동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A는요, 아까 의무와 당연히 들어간다 했죠. 그래서 자주 착용해야만 한다, 자주 착용할 것이다. B로 가면은 자주 착용할 수 있다 능력 또는 자주 착용할 가능성이 높다. C는 자주 착용할 예정이다 미래 또는 의례껏 자주 착용한다 라는 규칙적인 습관. D로 가면은
자주 착용할지도 모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문맥을 보면은요. 그들은 사람들이 이 손가락이 네 번째 손가락을 의미하겠죠. 심장으로 가는 정맥을 갖고 있다. 메인 하면은 약간 혈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적절한 것은 착용을 자주 한다. often과 자주 어울렸을 때 의례껏 한다라는 will이 가장 적절한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선생님, 사람들이 당연히 이것은 착용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또는 A하고 B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동사 문제가 이래서 내기가 참 애매한 것 같지만 적어도 GTF 문법에서는 더 적절한 조동사를 찾으라는 고난이도 유형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여기서는 당연이나 아니면 의무를 나타내는 전체적인 문맥이 아니기 때문에 should보다는 또는 이렇게 가능성이나 아니면 능력을 나타내는 이런 의미보다는 의례껏 여태까지 해왔던 규칙적인 습관을 나타내는 will이 더 적절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C를 고르는 게 맞습니다. 참으로 어렵죠. 그래서 65점 학생들도 이런 문제들은 간혹 틀리고 이렇게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은 이거 갖다가 많이 이게 정답이다 저게 정답이다 선생님끼리도 약간 헷갈릴 때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좀 고난이도 유형을 제가 대표적으로 갖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조동사 문제 상당히 까다롭죠? 저도 이 조동사를 공부하면서 간혹 가다가 요것도 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원어민들한테 물어보면 우린 이렇게 쓰는데 요것도 쓰는데 이 상황에서는 should도 되고 요것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동사 문제를 내는 게 상당히 저는 출제자 입장에서도 까다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동사 문제는 이 밖에도 고난이도로 나왔을 때는 조동사들과 함께 어울리는 특수 표현들이 있긴 해요. 예를 들자면은 for와 함께 나왔을 때는 조동사들 중에서 can이 가장 적절하거든요. 또는 요 일반 조동사에다가 have pp를 넣어가지고 과거 시점에서의 뭐뭐 하곤 했는데 아니면은 뭐뭐 했었을 텐데 이런 표현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표현들 같은 경우는 잘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단계에서는 좀 설명하기보다는 고난이도 포인트에 함께 넣어드리는 게 좀 더 효율적인 것 같네요. 그래서 조동사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했고요. 조동사 문제 자신 없으면은 방금 배웠던 용법 A, B, C, D에 넣어가지고 문맥상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 자,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